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밤 9시 41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한 8거래일 정도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요만큼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별로 별일 없었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3월달 폭락과 비슷한 수준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고점이 411.15, 저점이 400.3, 하루에 선물이 11포인트가 움직인 겁니다. 이거 정말 선물 옵션 매매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참, 그러니까 뭐 무엇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굉장한 숫자라는 거를 좀 아실 겁니다. 하루에 10포인트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어쨌든 아시겠죠? 뭐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아무튼 그만큼 대단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이 짧아 보이는 참 신기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최근에 폭등이 너무나 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 특별히 이거를 가지고 뭘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오늘의 음봉의 의미는 그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밖으로 놀러 다닐 수 있는, 편안하게 그냥 놀러나 다니면 됐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내일부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길 넘어가면 어떻고 여길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게 된 게 이제 내일부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음봉을 베이스로 해서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좀 어떤 정석적인 좀 안전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일 뭐 다시 한번 410이나 411대에서 이 저항이 쌓여갖고 눌리는 모습이 예, 위에서부터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디를 붕괴까지 시켜준다면은, 그렇다면 내일 종가 부근에도 뭔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어디를 붕괴시키면 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들여보고 싶어요. 오늘의 저가가 어디냐면요. 오늘의 저가가 여기에 종가하고 똑같습니다. 1월 4일날 종가하고요. 그러니까 새해 첫 거래일의 종가하고 그리고 오늘의 저가하고 그 자리가 같습니다. 그만큼 1월 4일의 어떤 종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인데, 1월 4일의 종가가 대충 보시면은 400.6입니다. 대충 400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일 400을 붕괴시켜 준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해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좀 또 쉬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411에서 저항 받아서 밀리면서 400까지 붕괴시키는 모습 나와준다면은 당장 내일도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런 기준이 나오는 걸 충족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금요일 날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음봉은 좀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요. 그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연속적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밀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뭔가를 베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아시겠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워낙 계속 일정한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뭐 제가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게 바로 제가 바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네. 저놈의 저녁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 할지 대충 감이 오는데 라고 한다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아무튼 좀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관찰을 해보자, 내일 잘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면들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해서 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개인들이 콜옵션을 좀 많이 매수해줘야 된다. 어떤 병국의 특징이 그거다.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요즘에 개인들 콜옵션 매수가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도 좀씩 누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죠. 이거 두 개가 같이 되면은 아주 어떤 하락의 조건으로선, 수급 조건으로선 아주 좋은 거죠.
상승에는 아주 쥐약인 거고요. 이게 개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쌓아가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쌓아간다면은 진짜 안 좋은 거다, 그죠? 더군다나 선물 이렇게 콜옵션을 이렇게 대량으로 100억대로 막 매수를 하면 시장 금방 꺾입니다. 이런 점들 아무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 지금 벌써 며칠째죠? 한번 살펴볼까요? 콜옵션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에 303억 이게 하나 껴있어 갖고 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개인들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데, 과연 이 수급창에 개인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개인일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봤던 시장에서는 이 개인 창구에서 콜옵션 매수가 많이 찍히면은 시장이 끝장나더라라는 거를 봐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 12월 24일 날부터 해가지고 뭐 98억, 76억, 마이너스 303억 요거 하루가 껴있어서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아무튼 이날 하루를 좀 제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계속 매수가 쭉 이어지고 있다. 92억, 1월 4일날 92억, 1월 5일날 38억, 오늘 134억까지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면서 좀 같이 보면은 외국인 선물 누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씩 꾸준히 선물 매도가 쌓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죠.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 매도를 누적시켜 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인이 요즘에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액수잖아요. 이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좀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의심은 가지만 뭐 일단 개인이라고 믿어야죠. 개인 써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도 개인이 1조 2천억을 사고 있다. 코스닥은 4천억을 사고 있다. 야,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음봉 나왔죠. 물론 뭐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은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좀 넣어두고, 아무튼 코스피가 만약에 내일도 못 올라가고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재 코스닥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기 코스닥 인버스 쪽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인버스가 5거래일째 4,350원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지키고 있고 양봉 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인버스가 5거래일 동안 지킨 게 진짠가 가짠가 사실 약간 의심은 가긴 갔습니다. 의심이 가긴 가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내일도 여기서 못 올라가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저항이 쌓이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것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4,350원짜리가 어떤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코스피가 분위기 안 좋게 꼬꾸라진다면은 이거 5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 만약에 그래서 내일도 코스피가 흔들린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해볼 수 있겠죠. 코스닥 인버스. 물론 더 안전한 거는 뭐 4,560원이나 80원 이 정도 자리를 돌파한 척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지만, 뭐 사람마다 스타일 다른 거니까 나는 나는 변곡점에서 뭘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이대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하여튼 본인 취향에 따라서 잘들 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코스피가 같이 자빠지면은, 내일도 코스피가 쓰러지면은 얘가 5거래일 동안 지켰던 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나온 봉의 의미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내일도 확인해서 무슨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시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흔들렸나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엔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아침부터 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나 봐요. 블루웨이브란 얘기는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9시 50분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이 상원에서 이겨간다라는 소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압도적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맞겠죠. 아마 블루웨이브가 될 것 같다라는 거인 것 같고,
이거 때문에 코스피가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 선물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S&P 선물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S&P는 0.3%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1.4%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마 블루웨이브 그 상원의원 재료 그것 때문에 나스닥을 좀 많이 빠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반도체가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과 좀 더 성적이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블루웨이브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오늘 하락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맞는지 틀리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블루웨이브 때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겠죠.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잘 나가게 된다면은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뭐죠? 지난 10년간 이 코스피와 나스닥을 이끌어왔던 것들이 바로 그 FANG와 IT 대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다?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IT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쪽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바탕을 깔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슨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했더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블루웨이브 이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 시장이 개파락 출발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면 일단 개파락 출발이겠죠, 그죠? 미국 시장도 제 생각에는 자빠지고 싶으면 보세요. 여기 나스닥 선물인데 최근 흐름들을 잘 보세요. 이게 얘네가 상승하고 싶으면은 보합이나 이 정도 출발하고 하락하고 싶으면 갭상승 출발하는 경향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도 살짝 개파락 출발했고 이런 날은 갭상승 출발했고, 근데 어쨌든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미국 본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국 시작부터 갭 하락으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S&P 지수인데 S&P 지수 지금 많이 0.3% 하락 중인데 그럼 이거 개파락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개파락에서 출발하면은 미국 시장은 장중에 조금 되돌리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뭐 코스피가 하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지만은 그걸 그렇게 아직까지 신뢰도를 높게 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는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밤에도 뭐 미국이 이렇게 하락 출발해가지고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올랐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하락 마감까지 해주는 이런 모습 나온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미국장 키 맞추기 가능성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점들은 좀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락 출발하긴 할 것 같은데 미국이 하락 출발해 버리면은 솔직히 상승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일단 베이스는 깔고 있는 거고, 상승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랐다가 빠지면서 막 하락 마감해 버리고 음봉으로 마감된다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그림이 추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요. 맞아, 참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기 그 블루웨이브 이야기 하니까 오늘 블루웨이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채권 금리가 튀었거든요.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고 채권 시장 얘기 잠깐 할 건데, 채권하고 달러 이야기 좀 할 건데, 참고로 그 블루웨이브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드디어 1%를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이거 지금까지 달러가 아니고 이 채권 금리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다. 삼각 수렴형. 이거 아마 위쪽으로 돌파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왜 위쪽으로 돌파할 것 같냐? 예를 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평선 잘 모아갖고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매집하지 않았냐? 매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상적인 어떤 기술적인 모습에서만 봐도 이건 뭐 우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죠? 어쨌든 하여튼 다양한 이유에서 아니면은 저번에 금하고 구리 비율 그런 것도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물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근데 아무튼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나오면서 또 1% 넘게 이렇게 돌파 한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이 주식시장을 죽일 수 있는 사실 얘가 핵폭탄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을 잡아뜨릴 수 있는 재료로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려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무슨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금리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를 이 차감한 장단기 금리 차, 이거 잘 보자고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 차도 아마 오늘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서 좀 큰 그림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튼 1% 넘게 돌파 한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부양책을 강하게 쓰자고 주장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원까지 먹어서 블루웨이브가 생기면은 앞으로 더욱더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더욱더 재정 정책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 더 많이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겠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게 현재 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블루웨이브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하락하고 채권 금리 폭등하고 거기에 더해서 달러도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달러도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 재정 부양책 더 쓴다라고 하면 달러는 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러나 이거는 제 생각엔 적당히 어느 때가 되면은 뭐 선반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얘는 반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뭐 민주당 블루웨이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1%씩 막 빠지던 이런 달러 인덱스라서 그런지 좀 생각보다는 얼마 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채권 금리 쪽을 좀 잘 체크하시고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를 차감해 본 그 장단기 금리 차 보시다시피 급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잘 보자. 얘 완전 본격적으로 여기 3월 달에 만들어놨던 고점 완전 본격적으로 돌파 한착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죠? 누가 봐도 우상향이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연준은 금리를 뭐 제로로 하고 싶지만은 시중 금리나 저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계속 튀겠죠. 아무래도 오늘 일단 폭락 출발하니까 또 하락을 하네요. 변동성 지수가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아무튼 근데 가능성 있어 보이죠. UVXY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1달러 11달러 기준 잡으시고 계속 한번 매수 쪽으로 갖고 와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히 할 만한 건 뭐 이 정도 UVXY나 아니면 달러나 조금씩 천천히 사 보시라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뭐 달러 매집 정도, 여기 쌍바닥 지킨다는 가정하에 특히나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지지하고 글쎄요, 최소 이제 한 여기서 지지력 보이고 1190원으로 다시 올라온다면은 이제 좀 진짜 강하게 해봐도 되겠죠. 이런 자리에선 좀 살살 하시고 다시 1090원 이쪽으로 올라오면 좀 더 강하게 매집. 아무튼 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시라는 이야기 뭐 드려봤습니다. 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 강조인데, 지금 폭등하는 게 이게 보시면 이게 차트 크게 본 건데요. 지금 3월 달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3월 달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마지막이 가장 무섭다 뭐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울기가 가장 가팔라질 때가 좀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오히려 반대쪽을 바라봐야 될 텐데, 물론 전 지금까지 6월, 9월 달에 보통 이 정도 기울기로 했으면은 여기 정도에서 코스피는 생명을 다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인버스를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은, 아무튼 이 진짜 갈 때까지 3월달 폭락했던 기울기만큼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할 것까지는 제가 상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나타나고 있죠. 나타났으니까 오히려 이런 때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고생했던 거라든가 계좌의 상태를 생각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뭐 내 계좌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내 시야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잘 잡으면은 뭐 빌딩 하나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물론 뭐 너무 또 극단적인 소리 하고 있네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뭐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면서 뭐 제가 뭐 조회수가 필요하고 광고 수익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뭐 작은 음봉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오늘 뭐 음봉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늘 아무튼 저녁에 한번 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예요. 이런 걸 알면 지금이 얼마나 과열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또 굉장히 또 크게 열리고 있다. 이렇게 위쪽으로 쏘면은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라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만 옛날 역사를 통해서 좀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굉장히 큰 돈 벌 때가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를 들면은 볼린저 밴드를 째고 올라갔을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반드시 터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위쪽 터치하면 아래쪽도 보통 터치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완전 찍고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찍고 나가야죠. 얘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월봉상 이렇게 많이 쬐으니까 아래쪽으로도 월봉 째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데 엄청난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정도만 봐도 요즘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설명이 되는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큰 기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상황이나 예전에 안 좋았던 고생했던 기억들은 좀 잊으시는 게 어떨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기회를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좀 끝에 가서 좀 주저리 좀 두서가 없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확인할 거 다 하시고 천천히 해도 대박 기회는 열려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